내가 준 옷을 입고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 그럼 얼룩이 생겨날 거야. 얼룩이 생겨나면 세탁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세탁할지를 얼룩을 보고 결정해. 어떤 얼룩은 세탁기로 지울 수 있고 어떤 얼룩은 직접 손으로 지워야만 하거든. 아, 네, 그럴게요. 여인은 하얀 티셔츠를 입으며 추억을 생각한다. 옷을 입다가 목덜미에 화장이 잔뜩 묻는다. 엉망진창이네.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엉망 또 엉망. 아픈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해 뽀송뽀송한 새 마음으로 갈아입고 싶었는데 서식부터 얼룩을 만들어 놨다. 립스틱 자국을 문지르며 희재의 옷깃에 찍었던 내 것이 아닌 립스틱 자국이 불쑥 떠오른다. 그가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는 걸 보며 마주칠까 숨었던 날들이 스친다. 옥신 가슴이 아프다. 괜찮아. 마음 아픈 거 정상이야. 마음이 아프다는 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얼룩이 얼룩덜룩하네요. 얼룩덜룩하니까 얼룩덜룩하지. 자연스러운 거야. 얼룩덜룩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이리로 따라와봐. 계단을 향하는 지은은 따라 올라가며 연희는 얼룩이 묻은 티셔츠를 꼭 끌어안는다. 사랑의 흔적이 까맣게 타거나 연기처럼 하얗게 휘발될 줄 알았는데 얼룩으로 배어나온 걸 보니 아련하다. 희재를 안듯 사랑했던 기억을 안는다. 다행이다. 응? 아, 아니에요. 이제 걸어다니시네요. 걸어다니는 연습을 하려고. 손빨래실로 가자. 연희를 앞장서서 걷는 지은은 걸음이 가볍고 우아하다. 일증바 테이블 앞에 있는 나무 문을 열자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방이 편안한 조명이 켜져 있고 시냇가의 빨래터처럼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다. 곳곳에 바위도 있고 새소리도 들린다. 마치 숲에 온 듯 분위기에 놀란 연희는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입을 틀어막는다. 세상에, 여기 뭐예요? 어떻게 여기 시냇물이 흐를 수 있죠? 마음 세탁소니까. 마법 같은 걸 쓰시는 거예요? 마법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어. 여기 멋지지? 옛날에 내가 살던 마을이 이랬어. 희미하게 미소 짓는 지은의 표정이 쓸쓸해 보이는 건 연희 기분 탓일까?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는다. 이 물에 빨면 얼룩이 지워지나요? 지워질 수 있는 얼룩이라면 빨래를 할수록 얼룩이 옅어질 거야. 그런데 지우고 싶지 않은 얼룩이라면 빨래를 하다가 멈추어도 돼. 본인 선택이야. 연희에게 하얀색 비누와 통을 건넨 지은은 천천히 세탁실을 나간다. 혼자 남겨진 연희는 얼룩덜룩한 티셔츠를 손에 들고 망설인다. 사랑한 기억을 지우면 뭐가 남지? 사랑이 지나가면 뭐가 남지? 문득 얼룩을 지우고 싶기도 지우고 싶지 않기도 하다. 이 양가적 감정은 뭐지? 모르겠다. 고민 그만하고 일단 물에 넣어보자. 살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어? 연희는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고 입고 있던 옷의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서 하얀색 통에 물을 담고 셔츠를 적신다. 그 순간 눈앞의 벽에서 빛이 반짝하며 빠르게 기억의 영상이 재생된다. 그와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길을 걸으며 손가락이 스치다 약속한 듯 잡던 그날, 월급날 자취방 옥상에서 구워 먹던 삼겹살의 맛, 틈없이 서로에게 밀착해 있던 날들, 그가 마중 나온 퇴근길, 늘어지게 늦잠을 잔 휴일을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슬리퍼 끌고 동네 슈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던 골목길, 지하철에서 이어폰 한쪽을 나누어 듣던 그 음악, 함께 심장이 뛰던 날들, 반짝이는 웃음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댈 어깨를 내어주던 사랑의 날들, 서서히 짙어진 외로움에 기대던 연희를 버거워하던 그의 한숨, 사랑이 지나가지 않길 바라는 집착을 안겨주던 손길까지 연희가 본 것은 슬픔보다 행복이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환하게 웃음 지으며 행복해하던 자신이었다. 나 참 사랑하면서 예뻤구나. 사실 연희는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헤어지지 못했다.
그가 지쳐갔지만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랬다. 둘이서 했다. 사랑도 헤어짐도 둘이 같이. 헤어짐을 인정할 수 없어 희재를 미워하던 택했다. 보고 싶고 그리운데 내가 오지 않으니까, 미움을 핑계로 그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랑했던 기억이 아까워서 서서히 잊혀가기보다 미워함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마음이 자신을 낡고 닳게 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도 쓰면 쓸수록 닳아서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 머물 자리가 줄어든다. 이제 그만 닳아야 할 때였다. 언젠가 내가 올지 모를, 아니 꼭 다시 와 주기를 바라는 다음 사랑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하니까. 미안해, 고마워, 보고 싶어. 그리고 많이 사랑했어. 흐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끌어안고 연희는 빨래통에서 옷을 꺼내서 앉는다. 반쯤 지워진 얼룩이 남아있다. 어느새 곁에 와 있던 지우는 연희의 어깨에 손을 대며 미움과 원망이라는 얼룩을 반반 지워지도록 한다. 이제 그만 지울래요. 사랑했던 기억. 그냥 전부 간직할래요. 아무도 없지만 누가 뜯기라도 하듯 연희는 엉엉 소리내어 아이처럼 크게 운다. 희재와 헤어지고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연희는 눈물이 빨래터에 줄줄 흐르는 물에 떨어지자 빛이 반짝 빛난다. 물줄기가 빨간 꽃잎 회오리 바람이 되어 연희를 옥상으로 올려보낸다. 뭐야 이거, 또 보니까 놀랍지도 않네. 눈물을 삼키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온 연희는 1층에서 올려다 보았던 빨랫줄 앞으로 걸어간다. 밑에서 봤을 땐 새하얀 빨래였는데 자세히 보니 저마다의 얼룩이 있다. 새하얀 것도 있고 서로 다른 부위에 얼룩이 있기도 하다. 대체 이게 다 누구 옷이지? 누군가의 빨래 사이를 지나 연희는 자신의 티셔츠를 천천히 빨랫줄에 건다. 연희는 원망을 멈추기도 했다. 사는 게 외로워 누군가에게 기댔지만 사랑으로 외로움은 그치지 않는다. 마음이 공허할수록 희재에게 집착했고 그는 그럴수록 멀어져 갔다. 멀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썼던 연희를 아프게 한 건 그가 아닌 자신이었다.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사랑도 흘러간다는 걸 몰랐다. 봄의 다음 계절은 여름 아닌 겨울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사랑이 남았음을 알았다. 사랑했던 기억은 힘을 잃지 않고 내 안에 반짝이며 머물러 있다. 잊지 않고 소중히 그 자리에 살게 할 테다. 생생히 살아있는 기억은 삶의 생기를 잃은 어느 날 꺼내볼 아름다운 추억이다. 행복했던 나, 반짝이는 그때의 나, 그리고 그때의 우리를 떠올리면 메마른 마음의 온기가 지펴지겠지. 이제는 정말 그와 헤어질 수 있겠다. 미움과 원망 아닌 그리움으로 간직하며 얼룩이 덜 빠진 빨래를 줄에 널고 있는 연희의 표정을 보고 지은이 다가왔다. 팽팽하게 잡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줄 때의 편안한 기분이 느껴진다. 내가 보기보다 오래 살아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만 안 할게. 대신 선물 줄게.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요. 동안 소리는 많이 듣지. 자, 이거 입어. 지우는 연희에게 오른쪽 심장 쪽에 작은 하트 모양 얼룩이 새겨진 티셔츠를 건넨다. 이 얼룩 참 예쁘네요. 가만히 얼룩을 바라보던 연희는 입은 옷 위에 선물로 받은 티셔츠를 새로 입는다. 햇빛에 잘 말라 깨끗하고 바삭한 옷을 입으니 왠지 용기가 생긴다. 누구나 홀로 선 나무지. 그러니 기대지 않고 홀로 잘 서봐야겠다. 전에 없던 용기까지 생겨나니 참으로 이상한 밤이다. 빨래가 젖어들수록 떠오른 추억을 보니 사랑하고 있는 그때의 내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인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저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기보다 내가 나일 때 스스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얼룩들 지우지 않으려고요.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좋은 기억은 좋을 대로 생각하고 누구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떨리는 연희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은이 말한다. 그냥 웃어. 행복한 것처럼 웃어.
행복하지 않아도 웃어요. 그럼 인간이 뇌는 아주 단순해. 뇌를 속이는 거지. 뇌는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을 구분하지 못한대. 가짜로 웃으면 행복한 줄 알고 좋아지는 거지. 뇌한테 농담을 하는 거야. 뇌한테 농담을 해요? 한번 해봐. 농담을 들은 뇌는 너를 웃음 짓게 할 거야. 스스로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지. 양손 검지손가락으로 입가의 끝을 잡고 올리며 지은이 웃는다. 지은을 따라 연희도 두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올린다. 눈은 웃지 않고 입꼬리만 손으로 올리던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깔깔깔 웃는다. 뭐예요, 사장님? 솔직히 제대로 웃는 법 모르죠? 알지. 설마 내가 모르는데 말하겠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허리가 꺾일 만큼 웃는다. 지은도 아주 오랜만에 웃어보는 날이었다. 웃는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내한테 농담할 만하네. 싫은 말이야. 오늘부터 난 웃는 걸 선택하기로 했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웃거나 웃는 건 유일하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소름. 사장님도 인생이 흘러가는 걸 선택할 수 없어요? 연희가 놀라 묻는다. 지은의 얼굴에서 천천히 웃음기가 사라진다.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겠지. 밤바람 차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 왠지 모르게 쓸쓸한 지은이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쩐지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연희는 문득 어떤 말이 떠올라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들고 입는 옷을 벗자 글자를 적는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글자를 적은 옷을 다시 입으며 연희는 이 세탁소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다. 사장님 같이 가요. 재하랑 저랑 시간 날 때마다 여기 놀러와도 되죠? 여기 세탁소야. 노는 데 아니고. 사장님 혼자 일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오픈 기념 손님이니까요. 소주 사올게요. 아, 와인 드시려나? 나 술 안 마셔. 이제 그만 돌아가. 내일 출근 안 해? 이러다 해 뜬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일단 오늘은 갈게요. 조만간 같이 또 오세요, 사장님. 희망, 무엇이든 잘 될 것 같다는 설렘 같은 기쁨을 오랜만에 느끼며 돌아선 채로 잠시 미소 짓는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 사장이라는 저 여자도 신경 쓰이고 뒤돌아선 연희가 다시 빙글 몸을 돌려 지은에게 묻는다. 저 사장님, 왜? 그런데 사장님이 예전에 살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어요? 너랑 재하 엄청 친하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참, 둘 다 질문이 많아.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돌아가. 나 피곤해. 이번엔 지은이 몸을 빙글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서서 잠을 자듯이. 지은의 고난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연희와 재하는 살금살금 걸음을 옮긴다. 언니, 인스타 해킹당했어? 계정 왜 이래? 경찰에 신고했어? 은별아, 엄마 카드값 안 냈다고 정지당했대. 왜 이러니? 은별아, 아빠 이번엔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진 좀 찍으러 가자. 마음 세탁소에서 낯설고도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온 뒤 은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라졌다. 눈물과 함께 마음의 얼룩을 지워낸 메리골드라는 마을이 이상하게 다정하고 포근했다. 불현듯 언젠가 가본 적이 있는 곳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어 살펴보니 막내가 엄마 뱃속에 있고 어린 둘째와 은별이 손을 잡고 떠났던 여행의 사진 속에 우리 분식 간판이 찍혀 있었다. 낡은 사진 속 선명한 글자에 놀란 은별은 왠지 모를 그리움에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는다. 어쩐지 낯설지 않더라니. 은별이 그곳으로 간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걸까. 계정이 사라지자 누구보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괴로워하고 화를 냈다. 하지만 은별은 계정을 복구시키지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도 않았다.
은별은 변호사와 협의 후 광고 손해배상액을 전액 지불했고 화장품으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일일이 다시 사과를 했다. 예전처럼 공구로 돈을 벌지 않자 아파트에는 차압딱지가 붙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아빠의 사업도 당연한 순순처럼 파산했고 회생 신청이 기각되어 아빠는 사기죄로 2년간 수감되었다. 집이 차압되기 직전 은별이 타던 차와 가방들을 팔아 가족들은 예전에 살던 동네에 투룸 빌라로 이사를 시켜주고 은별은 청년 주거 지원을 받아 원룸을 독립을 했다. 우연히 벌게 된 많은 돈은 은별에게 모래성 같았다. 서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돈에게 오만하게 구는 이에게 돈은 신기루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만다. 무너지는 모래성을 보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족들은 인스타그램을 다시 운영하라고 난리인데 은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PD에 어떤 사진과 글을 올려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정말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인플루언서였다고? 나 회사 앞이야. 출근해야 해.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자. 끊어. 전화를 끄는 은별은 목에 걸린 헤드셋을 머리에 다시 쓰고 소음을 차단한다. 가족들 전화번호는 차단할까 말까. 왜 나는 가족을 끊지 못하는 거지? 이상해. 물끄러미 휴대폰을 보고 신호등 앞에 선 은별이 어깨를 어떤 이가 가볍게 친다. 팀장이다. 은별은 석 달 전부터 프리랜서 홈쇼핑 MD로 일하고 있다. 신비하게도 구성하는 상품마다 매출이 급상승 곡선을 이루는 덕에 은별은 일이 재미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나저나 은별씨 이번 공구 구성 어쩜 그렇게 했어? 건조한 시즌에 맞춰서 크림이랑 팩이랑 탁상용 기습기까지 가격 대비 마진율도 높고 소비자 만족감도 높고 제품 판매 실적도 우리 팀 1등인 거 알아? 정말요? 와, 잘 됐네요. 수줍게 웃으며 은별은 신호등을 힘차게 걷는다. 인생은 초록불인 것 같아도 노란불도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온다. 가끔 빨간불에만 정체되어 있는 듯해도 어김없이 초록불이 된다. 초록불 다음엔 다시 빨간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을 걷고 신호등이 나오면 불빛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다. 지금 내게 맞는 신호가 없다면 기다리고 언젠가 신호가 올 때 또 다시 걷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말인데 지금 프리랜서 MB들 정규직 채용 전환 광고가 다음 달 나갈 거야. 팀장 추천제에 있어서 우리 팀은 은별씨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때? 저야 너무 좋죠. 추천 감사합니다. 팀장님. 열심히 해볼게요. 초록불. 이번엔 여과 없이 투명한 초록불이다. 은별씨는 주말 뭐로 해? 하플도 가고 하루 종일 늘어져 쉬기도 하고 그래요. 대체 일 안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길래 상품 구성을 이렇게 잘하나 해서 안 쉬고 일만 하는 줄 알았지. 금요일 퇴근길 옆자리 이 대리가 은별에게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정규직 전환이 된 은별은 요즘 삶이 왠지 몸에 잘 맞는 편안한 옷을 입고 사는 느낌이다. 쉬는 날엔 친구들과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맛집에도 가고 카페도 간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에 차곡차곡 붙인다. 일이 끝나면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제일 편한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걷는다. 목적 없이 걷다 보면 다리는 아프지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보인다. 가끔 뛰기도 한다. 한참 뛰고 나서 땀을 흠뻑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심장이 빠르게 콩쾅거림을 느끼는 순간 살아있다고 느낀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날들에 별로 없었는데 모든 것이 좋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이 좋다. 가족에게 전해들은 은별의 화려한 시절은 스포트라이트를 떠올리면 그리움보다 몸소리 쳐주는 차가운 외로움이 먼저 느껴진다. 분명 좋은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좋았던 기억은 남겨두고 얼룩을 지울 걸 그랬나. 조금 후회도 한다. 생각이 많아질 때면 낯선 도시에서 만난 친구가 말을 해준 적어둔 노트를 꺼낸다. 일단 살아. 죽지 말고 살아. 의미와 재미 같은 거
산 다음에 찾아. 그리고 잊지 마. 너는 너로서 충분해. 하늘의 별 말고 내 안의 별을 봐. 어둠 속에서도 너는 빛나고 있어. 기억해. 내가 무엇이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지금 입은 얼룩덜룩한 옷을 입어도 이미 존재만으로도 별처럼 빛나고 있음을. 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조만간 언니한테 갈게요. 그때 그 오빠도 면접 붙었는지 궁금해요. 편지 쓰고 싶은데 너무 졸리네. 무거운 눈꺼풀이 눈을 감긴다. 졸리다. 졸려. 졸려서 좋다. 잠을 자서 좋다. 졸려서 잘 수 있음이 좋은 걸 아는 오늘의 살아있음이 좋다. 너무 졸리다. 생각은 내일 해야지. 스르르 잠이 든다. 진짜 미소를 머금고. 혜인아,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뭐해? 별일 없어. 행사가 일찍 끝나서 퇴근하는 중이야. 저녁 먹을까? 좋지. 그럼 7시에 동네 맨 꼭대기에 있는 마음 세탁소로 와. 연희랑 같이 보자. 이 형이 중대한 발표가 있으시다. 좋은 일 있나 봐. 그래, 그러자. 근데 세탁소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어? 거기는 그냥 세탁소가 아니야. 가보면 알아. 음식은 적당히 하나씩 사가자. 너 포들럭 파티 알지? 호탕하게 웃으며 들뜬 재하의 목소리를 들은 혜인은 빙그레 웃으며 전화를 끊는다. 재하와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고 혜인은 초등학교 3학년 할머니의 동네로 이사를 오며 그들과 친구가 됐다. 사진작가였던 엄마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해 밴드에서 건반을 치던 아빠는 공연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혜인과 셋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하늘이 질투가 난 건지 교통사고로 엄마와 아빠는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어린 혜인의 후견인으로 할머니가 지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전학을 온 뒤로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혜인이 혼자 다니는 걸 본 재하는 놀이터에 가자고 달리기를 하자고 숙제를 하자고 밥을 먹자며 곁에 있기 시작했다. 재하의 친구 연희까지 셋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다. 일기장처럼 흑역사를 공유하는 세 사람 중 혜인은 대부분 듣는 역할이다. 재하와 연희가 말하면 혜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혜인은 속내를 말하지 않고 듣는 게 편안하다. 혼자 자란 혜인에게 언어는 음악이다. 챗 베이커, 듀크 웰링턴, 빌 에반스, 폴 데스몬드를 좋아한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혜인은 자유로워진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뒤 독립전시 기획자로 일하며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고 말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혜인은 자신의 삶의 대체로 만족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 때론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재하의 전화를 끊고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하며 재생 목록에 테이크 5를 플레이한다. 긴 하루의 끝에는 피아노, 드럼, 색소폰의 3박자가 연주하는 경쾌한 5분간 휴식을 들을 수 있으면 오늘 같았던 어제도 오늘 같은 오늘도 오늘 같은 내일도 견딜만하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을 따라 흥얼거리며 버스에서 내린다. 천천히 동네의 꼭대기를 향해 계단을 올라가며 음악의 속도만큼 심박수도 올라간다. 다 왔네. 경치 좋다.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혜인은 목에 걸려있는 오래된 라이카 카메라를 들어 올려 사진을 찍는다. 마음 세탁소와 우리 분식 간판이 사이좋게 붙어있는 걸 찍고 천천히 세탁소 주변을 둘러본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의 꼭대기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기엔 수백 년 전, 아니 시공간을 뛰어넘은 세기의 목재로 만들어진 건물 같다. 구조가 왠지 익숙하다. 정원 뒤쪽으로 돌아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야. 꿈에서 봤나? 왜 이리 익숙하지? 혜인은 정원 뒤쪽으로 돌아가 옥상을 향해 올라간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조심스럽고 조용히 계단을 오른다. 계단의 끝에서 혜인은 숨이 멎었다. 뭐지? 이곳은? 세상의 끝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는 가까이에서 크게 타오를 듯 빨갛게 지고 있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에 빨랫줄에 걸러둔 빨래들이 펄럭이고 있다. 물들어가는 하늘처럼 빨래도 물들어 간다. 빨래가 바람에 마르는 풍경이 꽃잎이 날아다니는 듯 몽환적이다.
혜인은 본능적인 이끌림으로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누른다. 두 면은 바닷가고 두 면은 도시인 이곳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풍경 같다. 빨랫줄에 널린 옷들은 하얗다. 바람이 불자 옷에서 꽃잎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흘러나온다. 낙하하는 저녁을 향해 빨간 꽃잎들이 춤을 춘다. 넋을 잃고 바라보던 혜인은 카메라를 들어 눈앞에 보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연속으로 찍는다. 살면서 다시는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거라 예상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지는 해를 향해 빨려들어 나가듯 날아가는 꽃잎은 정신없이 찍으며 클로즈업을 하다 보니 긴 속눈썹 끝에 걸린 눈물이 찍혔다. 혜인은 깜짝 놀라 카메라를 내린다. 침을 꿀꺽 삼킨다. 한 여자가 노을진 하늘을 향해 꽃잎이 가는 길을 배웅하듯 아주 소중하고 연약한 물건이 손에 담긴 것처럼 양손을 공손히 모으고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고 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듯 꽃잎을 날려 보내던 여자의 속눈썹 끝에 맺힌 눈물이 마침내 또르르 흐른다. 눈물이 뺨을 스치고 지나 꽃잎에게 닿자 빛이 번지며 날아가던 꽃들이 사라진다. 혜인은 두 눈으로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아 카메라를 들지 않은 왼손으로 양쪽 눈을 부빈다. 몇 번이고 눈을 부벼대도 여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해는 사라졌고 노을의 잔해가 하늘에 남아 다가올 밤을 기다린다. 밤이 오는 길이 어둡지 않도록, 밤이 잠에서 깨어나 밤을 홀로 보냄이 외롭지 않도록 지는 해가 마중이라도 하듯이 찬찬히 밤이 오는 길을 비추고 있다. 여자는 올린 손을 툭 떨군다. 아직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여자를 향해 다시 카메라를 든다. 어딘지 익숙한 뒷모습이다. 빨래에서 나와 하늘로 향해 날아간 빨간 꽃잎들이 여자가 입은 옷에 꽃다발처럼 그려져 있다. 검은 바탕에 빨간 꽃이 가득한 옷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혜인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뷰파인더를 통해 본 눈동자는 검고 깊고 슬픔이 가득하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혜인은 천천히 카메라를 내린다. 생경한 광경을 보았고 여자는 눈물을 흘린다. 혜인은 여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가벼워질수록 숨이 턱 막힌다. 여자는 혜인의 첫사랑과 너무 닮아있다. 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놀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엉겹결에 내뱉은 지은이 스스로에게 놀란다. 내가 왜 존댓말로 대답을 하지? 세기를 넘나들며 너무 오래 살고 나이를 많이 먹은 탓에 늘상 반말이 자연스러웠던 지은이다. 우는 걸 들켜서 그런 건가? 저는 제 친구 혜인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해서요. 알고 있어요. 나는 세탁소 주인 지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놀라지는 않았어요. 저는 놀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누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거 오랜만이네. 매번 내가 물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은데 나 안 괜찮아 보여요? 네, 눈물 흘리셨잖아요. 꽃잎 날려보내면서. 다 봤구나. 괜찮은 척하는 것도 들키고. 오늘 본 건 비밀로 해줘요. 그나저나 꽃잎들이 왜 빨래에서 날아간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말해주세요. 지금은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따뜻한 물 있으면 드시고 들어가 좀 쉬는 게 어때요? 꽃잎 아니고 지은 씨가 이 바람에도 날아갈 것처럼 힘들어 보여요. 혜인의 말에 지은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긴다. 세탁소를 거쳐간 이들이 마음에서 지은 얼룩을 햇빛에 바싹 말리면 꽃잎이 된다. 해가 낙하하는 시간 가장 빨갛게 타오를 때 꽃잎을 보내 흔적 없이 태워버린다. 해에게 보내도 타지 않은 꽃잎들은 지은이 곁에서 살게 한다. 지은이 마법을 부릴 때마다 나오는 꽃잎은 100만년의 세월 동안 해에게 가닿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상처고 얼룩이다. 그 장면을 혜인이라는 남자가 보고 말았다. 놀라지도 않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하는 남자의 차분한 음성에 지은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상하다.
어딘가 그리운 아빠의 눈빛을 닮은 듯하다. 아니, 수세기 전 사랑했던 연인의 눈빛을 닮은 걸까? 어쩐지 그에게서 그리운 냄새가 난다. 긴 대화 없이도 혜인이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임이 느껴진다. 존댓말을 하는 것, 존중한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 다정과 배려가 이런 걸까? 존댓말 이거 얼결에 했지만 괜찮네. 세탁소 손님한테도 가끔 써볼까? 누구보다 당신을 애타게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저를요? 감사한데 저 희가 방금 처음 만났는데.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하는 혜인을 보며 지우는 웃음을 터뜨린다. 괜히 놀리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대체 이 사람을 어느 세계에서 만났던 거지? 꽃말이요. 이 빨간 꽃잎들은 동백이에요. 사람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지워져서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꽃잎들을 하늘로 보내요. 그래요. 노을 지는 시간에 보내요. 열렬히 타오르라고.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한다. 말을 하며 점점 처음보다 표정이 나아지는 지은을 보며 혜인은 안도한다.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첫사랑을 닮아서 그런가? 아니, 더 묘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여자다. 둘의 주변을 빨간 꽃잎이 동그랗게 맴돈다. 지은이 타인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꽃잎들도 신기한 모양이다. 얘네들 예쁘죠? 꽃잎들은 제 감정에 따라 색이 바뀌는데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제가 말이 많네요. 울어서 그런가? 이 남자랑 대화하고 싶은 건가? 이유가 무엇이든 지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그나저나 내가 마법을 쓰는 걸 보면서도 놀라지 않네.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열게 하는 재주가 있다. 저 남자. 부드러운 베이지색 같은 남자네. 지은은 혜인을 바라보며 어릴 적 덮었던 베이지색 이불을 떠올렸다. 오랜만이다. 두고 온 그리운 어떤 물건이 생각나는 일. 혜인의 곁에 스쳐 지나 개인을 따라 내려가던 지은이 멈추어 서서 혜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카메라에 사진은 찍혀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찍어도 볼 수 없거든요. 난 내려갈 건데 계속 여기 있을 건가요? 허리를 펴고 양쪽 어깨도 펴고 몸을 꼿꼿하게 세운 여자가 혜인을 향해 말을 한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여자의 목소리엔 아직 물기가 남아있다. 혜인은 말없이 지은을 따라 걷는다. 지은과 혜인은 1층 바 테이블로 이어진 계단으로 내려간다. 혜인이 올라온 계단과 반대 방향 계단이다. 둘이 같이 내려오네. 혜인이랑 사장님이랑 벌써 만나셨구나. 제 친구 혜인이에요. 먼저 도착해 3단 찬압으로 된 도시락통을 열고 있던 연희가 둘을 반긴다. 지우는 연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하고 웃어 보이며 바 테이블의 안쪽으로 들어가 차를 내릴 준비를 한다. 이번엔 재하가 세탁소의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며 잔뜩 기쁨에 찬 음성으로 크게 소리친다. 여러분, 저 합격했습니다. 드디어 정규직입니다. 4대 보험이 됩니다. 우하하하. 최종 붙은 거야? 어머 세상에 축하해. 연희는 열던 도시락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재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황했는지 알기에 축하를 하면서도 마음이 먹먹하다. 영화를 그토록 사랑하던 녀석인데 마음의 얼룩을 세탁한 그날 이후 영화의 영자도 꺼내지 않고 안정적인 4대 보험이 되는 정규직 찾기에만 몰두했다. 연희는 아무래도 재하가 이곳에서 지운 얼룩이 영화를 만들던 그날 들인 것 같다. 재하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기억해줘야지. 친구의 찬란했던 날들과 그 마음들을. 혜인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 재하가 들고 있던 치킨 2마리를 받아들고 양팔을 벌려 앉는다. 축하한다 재하야. 고생했어. 둘은 등을 2번 토닥토닥하고 떨어진다. 웜에 저녁 먹으라고 부를라 했더니 다 모인겨? 우리 분식 사장이 김밥 2줄을 들고 문을 열고 재하와 혜인과 연희와 지은을 보며 웃는다. 검은 봉지에 든 김밥 2줄을 지은 앞의 테이블에 툭 놓고 이들을 둘러본다. 가만 김밥이 부족한데. 이모 여기에 앉아서 같이 드세요.
우리 오늘 음식 많아요. 아이고 아니요. 니들끼리 먹어. 나는 아까 열무김치에 참기름 2바구 둘러서 보리밥 1사발 비벼 먹었어. 우리 지은 사장님도 한 끼도 안 먹고 있을까봐 왔는데 잘 됐네. 어묵 국물 필요하면 가게로 건너와. 만나게들 묵어 갈게. 고마워 아줌마. 잘 먹을게. 김밥을 집어들며 지우는 빙그레 웃는다. 사람들 곁에서 즐겁다. 즐거우면 불안하다. 마음 주면 또 헤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죽고 나는 죽지 않으니 그리운 이들은 내 마음에 남아 내내 홀로 그리워하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상처받기 싫어 사람에게 정이 가고 마음이 가면 떠나기를 반복했던 지은은 마지막 생을 살기로 한 이곳에서는 마음의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둔다. 그런데 정말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생의 유한함이 지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걸까? 그동안 꾸지 않았던 꿈을 꾸려는 지은은 이전과는 다른 불안이 어렴풋하게 든다. 불안하지 않는 삶을 내게 허락되지 않는 걸까? 지은은 불안에 대해 생각하며 사람들이 마실 찻잔을 뜨거운 물로 데우기 위해 주전자를 찻잔에 물을 담아 버린다. 먼저 찻잔을 데우면 따뜻한 온기가 차를 마시는 동안 지속된다. 모든 일이 저마다의 적정한 온도가 있듯 차를 우려내기 좋은 온도와 찻잔을 데우기 위한 온도 다르다. 찻잔을 데우기 위해선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야 한다. 찬물은 혀가 데이지 않을 적당한 온도로 우려낸다. 이 잔들 저쪽 테이블로 가져가면 되죠? 굉장히 뜨거워요. 손으로 잡지 말아요. 혜인에게 존댓말을 하는 지호는 재하와 연희와 우리 분식 사장 놀라 동시에 바라본다. 우리가 잘못 들은 건가? 귀를 의심한다. 저기 사장님 지금 혜인이한테 존대하셨어요? 사장님도 존댓말 할 줄 알아요? 내가 언제 말이 잘못 나갔어.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세 사람에게 등을 돌린 지은은 찻잔에 찬물을 부어 혜인에게 건넨다. 이거부터 가지고 가. 그럼 그렇지. 사장님이 존댓말을 할 리가 없지. 배고프다. 일단 먹자. 먹자. 먹어. 먹어야 살지. 살려고 먹고 먹으려고 살고 먹고 살자.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오늘 하루쯤은 마음 놓고 좋기만 하자. 사람들은 즐겁다. 그리고 오늘은 지은도 즐겁다. 생을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즐거운 하루가 즐겁지 않은 9날들을 견디게 한다. 그런데 사장님은 매일 해질 때마다 옥상에 서서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세요. 김밥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연희가 지은을 향해 묻는다. 입가를 2손으로 올리며 가짜 웃음이라도 함께 웃자던 그녀 덕분에 연희는 매장에서 진상 손님에게 시달려도 손가락을 들어 올려 웃고 3걸음 뒤에서 버스를 놓쳐도 웃는다. 가끔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어보면 좋고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웃음을 선택하기로 한 그날부터 숨이 쉬어지는 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처음 세탁소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사장님이 혼자 있을 때 짓는 슬픈 표정이 신경 쓰인다. 왜? 궁금해? 그게? 그냥요. 옥상에 서서 해가 지는 방향으로 꼼짝 않고 서 있는 사장님을 보면 꼭 노을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보여주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는 연희를 바라보며 지우는 고개를 2번 끄덕끄덕 한다.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흐른다. 아랫입술을 살짝 깨문 지우는 생각을 바꾼 듯 입을 연다. 초를 켜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어. 초를 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초를 켜잖아. 초가 자신을 태워 환히 밝히듯 해가 지며 하늘을 향해 밝히는 순간에 세탁소를 거쳐간 이들은 안녕을 빌어주는 거지.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나는 사람들에게 위로 차를 건네며 마음의 얼룩을 희미하게 만들어줬거든. 세탁소 운영한 지 오래되셨구나. 오래오래 되었지. 사람은 누군가 딱 한 명만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살 수 있는 것 같아. 한 명만요? 진정으로 믿어주는 한 명. 그 한 명을 만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그 한 명이 되어주고 싶어. 누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안녕을 빌어주면 더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은의 말을 들으며 세 사람은 동시에 초를 켜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초 대신 지는 해의 빛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세탁비 대신 받은 친절을
어느 날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돌려주라 했던 사장님이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우리 동네에 온 것인지. 침묵을 깬 건 재하였다. 혜인아, 우리 음악 들을까? 사장님, 얘가 음악 좋은 거 잘 틀어요. 생각에 잠겨있던 혜인은 재한의 말을 듣고 눈썹을 움직여 알겠다는 대답을 한다. 스피커 여기 있어. 블루투스 연결하자. 연희가 가방에서 스피커를 꺼낸다. 세 사람은 미리 맞추지 않아도 호흡이 척척이다. 혜인이 음악을 선택하는 동안 지우는 찬물을 다시 끓이러 일어선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길 기다리며 귀로는 음악을 듣는다. 부글부글 오늘도 물을 기다려야 끓는다. 차를 마시기 딱 적당한 온도로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게 온도를 맞춰 돌아온 지은이 혜인을 향해 말한다. 챗 베이커, 오늘 같은 가을밤에 듣기 좋다. 맞아요. 혹시 챗 베이커 음악 좋아하세요? 좋아해. 불안하고 뜨겁고 설레고 청춘 같아. 챗 베이커 음악은 청춘 같다. 비유가 어울려요. 어떤 음악 가장 좋아해요? 다 좋아해. 예전에 챗 베이커랑 친했는데 그 친구가 약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다 갔으면 음악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듣고 싶기도 해. 챗 베이커랑 친하셨구나. 넌 왜 안 놀라?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꿈꾸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지은 씨는 정말 챗 베이커랑 친했을 것 같거든요. 친했지. 당시엔 밴드 하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러 많이 와서 따라서 공연도 많이 다녔어. 챗 베이커의 얼룩도 지워주고 싶었는데 그런 음악이 흔들릴 것 같더라. 때론 고통이나 슬픔이 살아가는데 힘이나 예술의 원료가 되기도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던 혜인이다. 오늘따라 말을 많이 하는 혜인이 놀라워 입을 떡 벌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던 재하는 지은씨라는 말에 깔깔깔 웃으며 혜인의 어깨를 친다. 지은씨라니 임마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사장님이라 부르면 너무 딱딱하잖아. 다정하고 차분한 어조로 혜인이 대답한다. 혜인의 말은 부드럽고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납득되어지지 않은 일들도 혜인의 입을 거치면 납득이 된달까. 그러면 우리도 사장님 말고 지은씨라. 꼬집어, 꼬집지 마. 눈치 없기는 철 좀 들어라. 유재하. 30하고도 3살을 더 먹어도 어린 시절 친구들 앞에서 여전히 철들지 않는다. 아니 철들고 싶지 않다. 시끌벅적하게 먹고 마시는 이들 속에서 늙지 않는 봉인에 걸린 지 지은이 함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유대감이 불었다. 차근차근 나이를 먹어가며 주름진 얼굴을 보고 함께 늙어간 이들 속에서 문득 외로워진다. 같이 늙고 싶다. 나도. 재활을 흘겨보던 연희가 혜인을 향해 말한다. 혜인아, 여기는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을 지워주거나 구겨진 마음을 다려주는 곳이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야. 마음의 얼룩? 왜 이 상처만 지우면 살겠다 싶은 순간들 없었니? 많지. 그럼 사장님한테 부탁해봐. 대답 대신 혜인도 찻잔을 든다. 한 모금 두 모금 차를 마시고 빙그레 웃으며 다음 음악을 검색한다. 말 없는 혜인에게 더 이상 권유하지 않을 것이 좋다.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거절할 때 혜인은 침묵한다. 혜인의 침묵을 친구들은 캐묻지 않는다. 침묵할 만하니까 침묵하는 것이다. 침묵의 언어를 존중해주지. 대신 힘이 들 때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기. 세 사람의 암묵적인